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2월 3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시장이 오늘은 또 올라서 기분 좋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참 힘듭니다. 하루 어제는 폭락, 오른 더 올랐어요. 예. 근데 참 어렵습니다. 뭐 어제 빠질 줄 알았으면 지난주에 팔아놓고 어제 사고, 그죠? 어제 샀으면 오늘 또 수익 나고. 환상적이죠, 이렇게 되면.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예. 그렇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사실 그냥 신의 영역이고, 그걸 맞췄어도 어쩌다 운 좋아서 맞춘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언제든지 이런 폭력적인 조정은 또 나올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린 게 좀 절제하자. 너무 오르면 매수를 좀 절제하시고, 예. 그리고 또 빠진다 싶으면 이제 약간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 매수 절제를 풀고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세장이고 여전히 뭐 기업들 문제도 없고, 예. 그러니까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꾸준히 오르는 기업들 있죠. 이익 추정치 계속 오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주가 싸요, 아직도. 이렇게 올라도 PER이 뭐 7 배밖에 안 되니까 싸죠. 예. 이런 기업들은 잔파동에 흔들리지 말고 그냥 가져가는 거고요. 매도를 절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팔고 싶은 욕구도 크잖아요. 수익이 많이 나면 누구나 팔고 싶죠. 근데 그것도 이제 절제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투자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 기업 가치보다 좀 너무 좀 주가가 좀 오버슈팅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예. 그냥 시장 분위기나 수급 때문에 그냥 급하게 뭔가 오르는 것 같다.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 그런 거는 매도를 절제할 필요가 없고, 예, 그냥 욕심을 채우시면 돼요. 그냥 파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기업을 내가 팔아야 될까? 이거는 계속 가져가야 될까?' 이 고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예.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시장 맞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런 게 더 중요하겠죠. 네, 어쨌든 오늘은 뭐 다행히 하루 만에, 저도 이렇게 하루 만에 또 주가 폭등할 거는 상상도 못 했는데 아무튼 크게 올랐고, 그 이유들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미국 증시도 설명해 드리고, 오늘 미국에서는 ISM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잘 나왔고요. 팔란티어가 요새 좀 조용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오늘의 차트 두 개 설명해 드릴게요.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회사 아닙니다. 이건 현대차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기 때문에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봤고, 삼성전자가 2027년 이제 세계 1 위. 이게 무슨 소리냐?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케빈 오 씨는 저승사자가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무서워할 사람이 아니에요. 시장이 지레 겁먹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폭발한 이유 하나 설명 더 해 드리고요. 스페이스X가 xAI 인수한다고 확정을 했습니다. 예. 실리콘투가 주가가 빠져 가지고 삼성증권에 이가영 연구원이 적어 주신 게 있어서 올려 드리고, 그다음 파도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번에도 이제 강연회 할 때 한 분이 "파도 어떻게 될 것 같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거래 정지 상패는 안 닿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기술력 있는 기업으로 알거든요. 예. 일단 이제 주주분들은 진짜 다행이죠. 상장 폐지 면했고, 이 회사가 ESS,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저 낸드 컨트롤러 만들어서 하이닉스에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저거 거래 정지 안 됐으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을 텐데 주주분들 속 태웠죠. 네, 오늘 상한가 갔습니다. 자, 캐터필러가 신고가 갔고, 한국엔 뭐가 있죠? 예, 건설기계, HD 건설기계. 그다음 기업 분석 삼성 SDI, 코리아 스퀴트, LS, 또 무라타 실적 발표 의미, 기판이고 좀 보고 긴 보고서인데 제가 며칠째 이거 하자 했는데 못 했는데 오늘 좀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제목이 오늘의 차트인데 펀더멘탈은 변하지 않았다. 시황 얘기가 좀 많습니다. 주도주의 유효 기간, 요것도 되게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2월 마켓 트렌드, 하이난 연구원님, 코스닥 얘기가 좀 있고요. KB의 2월 전략, 과열권에 근접하는 증시. 요거는 1월 말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그다음에 호텔, 저도 개인적으로 호텔을 여전히 주도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수주 중에서도 좀 괜찮은 업종인 것 같고, 그리고 전자공시는 한국조선해양,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디지털 대성, 네오판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미국 증시 다 올랐고요. 야간 선물이 이미 급등을 예고하고 있었죠. 3.78%. 금리도 오르고, 유가는 폭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전쟁 리스크가 있었는데 좀 해소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케빈 오씨에 놀랐죠, 어제. 그랬다가 지금 제조업 지수에 환호했는데 ISM 제조업 지수가 52.6으로 50을 넘으면 확장이에요. 근데 50 넘었다는 건 확장한다는 얘기죠. 22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확장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어쨌든 좋게 반응했고 마이크론도 급등하고 비트코인은 좀 안 좋고요, 여전히. 그다음에 이제 금은 가격은 좀 여전히 안 좋습니다. 엔비디아 오픈 AI가 투자 협상이 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엔비디아는 그래서 좀 많이 빠졌어요. 그 팔란티어가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사실 보면 여기 딱 보면 메모리 좋죠. 예, 메모리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이고 디즈니가 완전히 폭락했어요. 여기 좀 안 좋았습니다. 캐터필러 오늘 신고가 났고 그래서 일단 좀 화면을 좀 키워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월요일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역사적인 폭락세를 딛고 암호화폐 시장이나 귀금속에 반등에 성공했고요. 예, 케빈 오씨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잘하고 있다. 출발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서 응원을 해 줬고 매파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아직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지레 겁먹는 거예요, 시장이. 근데 겁먹는 이유는 뭐죠? 너무 오르다 보니까 주가 지수나 이런 금값이나 은값이 뭔가 조그만 빌미가 생기면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요. 그 이따 설명해 드렸지만 케빈 오씨는 금리 인상이나 매파로 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 좋았고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엔비디아랑 지금 협상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젠슨은 "아니다. 예. 지금 엄청나게 투자할 거다. 다만 시장이 얘기했던 1,000억 달러는 아니다. 좀 낮출 거는 같아요." 예, 근데 좀 실망한 거죠. 뭔가 좀 삐걱거리는 것 같아요. 젠슨항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그리고 제조업 지수 호조의 운송주가 다 신고가 났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근데 우리 한국에 왜 운송주는 이렇게 못 갈까요, 참. 그죠? 미국은 좋은데. 유가는 급락했고 고용 보고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는데 일단 좀 연기될 것 같습니다. 자, ISM 제조업 지수는 이제 미국의 구매 담당자들, 기업들에 가서 설문조사를 해요. 항목을 적어요. 12월에 47.9인데 52.6이 나왔고 예상이 48.5니까 엄청 잘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50 이하면 경기 침체,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 나왔다는 거는 경기가 이제 좋아진다는 얘기고 ISM 제조업 지수가 올라간 건 좋죠. 그래서 제조업 지수 12월과 비교하면 다 올랐죠. 특히 신규 주문이 폭발했어요. 47.4에서 주문이. 근데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너무 좋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요게 기업별 응답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현 정부가 초래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처한 현실은 안 좋다. EU에 대한 최근 관세." 그러니까 여기 다 관세 얘기예요. 트럼프 욕하는 거예요 지금. "야 네가 관세 때려 가지고 지금 힘들어." 근데 지수는 좋은데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정학적 긴장, 반미 정서 부치질해서 안 팔린다. 책임져. 관세 정책이 소규모 기업들 괴롭히고 있어." 네. 관세, 정부 셧다운, 글로벌 이 세 개 다 지금 뭐예요? 트럼프. 그러니까 기업들은 트럼프한테 지금 불만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왜 이럴까요? 미리 사재기한 거예요. 약간 느낌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ISM 수잔 스펜스 위원장도 뭐라고 했냐면 "확장 구간으로 복귀했는데 다만 이런 신호는 1 월이 연휴 후 연휴 끝나고 재주문하는 기간이니까 일단 늘어났고 일부 구매를 관세 이슈로 좀 가격 인상이 예상되는 거에 앞서서 미리 좀 구매를 한 것 같다." 또 관세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그 대법원에서 이게 무효니만이. 그러니까 기업들은 불확실성이 싫으니까 일단 미리 좀 사 놓자. 그래서 2월 지표가 중요해요. 다음 달에 이제 2월 지표가 나오는데 그것도 50 넘기면 이건 일회성이 아닙니다. 근데 다시 50 이하로 떨어지면 '아 그냥 일회성이구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번의 ISM 제조업 지수를 너무 좋게 보진 마세요. 좀 확인은 필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이 어제 이제 최근에 좀 부진하다 보니까 요런 뉴스에도 어쨌든 흥분하면서 좀 올랐습니다. 팔란티어 정말 놀랍습니다. 매출 4 분기에 70%, 지난 3 분기 63. 상업 부문 매출과 정부 부문이 있는데 상업 부문이 매출이 82%나 증가를 했고요. 왜 PER이 200 배인지 알 것 같아요. 400 배인가요? 200 배인가 아무튼 너무 높죠.
RPO 아직 납품하지 않은 수주 잔고도 143% 급증. 돈도 벌어요. 돈도 벌면서 수주도 늘고 매출 가이던스 올해 61% 성장할 거래요. 시장은 14.7% 성장을 예상했는데 그래서 시간에서 급등하고 있고 AI 수익화 의문을 스스로 해결해 버렸어요. "나는 노네다. 예 나는 돈 잘 벌잖아. 난 증명했다." 이제 이런 느낌이고 요게 이제 팔란티어 순이익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분기 평균 성장률이 74%. 그러니까 미친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싸도 뭐라고 할 수 없는 회사예요. 예. 비싸도 됩니다, 이 회사는. 저렇게 잘 보니까. 자, 엔비디아가 주가 좀 많이 빠졌고 아까 설명드렸고 테슬라 좀 부진했고 테슬라는 비싼데 실적이 안 좋아요. 요게 좀 이제 아쉬운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대단한 기업은 맞죠. 미래가 좀 밝아 보이기 때문에 오라클은 또 투자한다고 해서 주가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라클은 돈은 아직 못 버는데 투자만 하니까 27 년도에 데이터 센터가 완공되면 아마 그때쯤 뭔가 좀 이제 물음표가 해소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마이크론 급등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투자만 너무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주가는 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비트코인이 좀 안 좋아서 요즘에 로빈후드 가격도 빠졌고 디즈니가 폭락을 했습니다. 테마파크 방문객이 좀 많이 없나 봐요. 해외 관광객이 이제 좀 적게 온다고 합니다. 스트리밍 디즈니 플러스는 잘 되고 있대요. 유나이티드 항공이나 운송주 좋았고요. 크리티컬 메탈스라는 이게 히토류 광물 관련주인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응해 핵심 광물 비축을 하면서 120억 달러 투자할 거라는 히토류 기업에 이 보도가 나와서 관련주가 급등했어요. 그럼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죠? 야, 히토류 너무 중요하구나. 우리 히토류 배웠죠. 대표 회사가 뭐 있죠? JS 링크, LS 에코에너지, 그다음에 LS 전선, LS죠. 거기다가 또 뭐 있죠? 하나 더 있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예. 이런 기업들. 그리고 현대건설기계, HD건설기계. 여기가 왜냐면 광물, 굴삭기로 다 연결시키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 증시도 이렇게 계속 관찰하면서 왜 이거를 저도 이렇게 매번 설명해 드리냐면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주요 CEO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한번 정리가 돼요. 그럼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반복적으로 보시다 보면 여러분도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미국 증시도 보시면 좋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원투게더. 자, 이제 오늘의 차트는 이건 새로운 코너죠. 한번 만들었는데 매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요. 예,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플랫폼 110만 명 돌파했습니다. 전년 대비 38% 계속 증가해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발표한 게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모델 S랑 모델 X를 단종하기로 한 거예요. 충격적입니다. 예. 자동차 회사의 가장 상징적 아니 모델 S부터 만든 걸로 제가 알거든요. 이걸 없앴다니 참 충격이죠. 근데 이 뒤에는 거대한 이제 미래 전략이 숨어 있는 거죠. 이제 AI랑 서비스 기업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자동차 판매만 의존하지 않겠다. 이걸 선언을 한 거고 이건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오늘의 차트나 미국 시황이나 이런 자료들은 저희 이제 투원투게더 아시죠? 한번 설명드린 거기에 다 올려놨습니다. 자, 성장의 엔진이 바뀌고 있다. 예, 완전 자율주행 구독자 차량 판매 테슬라의 변신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는 바로 완전 자율주행 구독자 수의 성장세다. 이 아래 차트는 2025년 한 해 동안의 완전 자율주행 구독자 성장률과 전체 차량 인도량을 성장률을 비교한 건데 이게 어디 갔죠? 아무튼 FSD 유로 구독자 수는 1년 만에 38% 폭발적인 성장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같은 기간 테슬라 전체 차량 인도량 성장률을 그러니까 테슬라가 인도량 성장률이 22%인데 그 유료 구독자 수는 38%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훨씬 많이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보다 어떻게 된 거죠? 이제는 이 서비스 구독이죠. 이 서비스 판매를 통해서 더 많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동차 판매에서 소프트웨어 요걸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좋은 점이 FSD 구독은 매달 돈을 내야 돼요. 월 구독료가 있어요.
99,000원 아니 얼마죠? $99였나? 저 기억이 안 나네요 정확히. 한 달에 아마 10만 원 좀 넘을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무튼 제가 금액은 잘 모릅니다. 아무튼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이제 이걸 돈 내고 쓰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매출 구성 보시면 요 빨간색이 자동차 매출인데 줄죠. 73. 위에 노란색이 뭐죠? 이 노란색이 바로 서비스. 예, 요걸로 바뀌고 있는 거죠. 요렇게 바뀌고 있어요. 진화하고 있는 거죠. 고걸 좀 나타내는 겁니다. 자, 110만 명의 선택. 예. 지금 월간 구독 모델로 이제 완전히 전환했고 로보택시로 가는 기반을 만들고 있고 자동차를 넘어 AI 기업으로 가고 있다. 어제 알던 테슬라는 잊어라. 과거의 테슬라는 사라졌다. 우리는 일론 머스크가 확실한 배를 불태우는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믿고 있다. 이 회사는 배를 불태우고 있으며 자율주행차 로봇의 미래를 걸고 있다. 이런 이제 말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고요. 예, 과거랑 작별하고 미래의 피지컬 AI에 올인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상징적인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물론 이게 성공할지 모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시대가 아니라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독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한마디로 약간 아이폰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애플처럼.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게 시사하는 거 현대차한테도 너무 시사를 해요. 이걸로 못 가는 회사는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현대차는 이걸 가려고 구글과 손잡았죠. 예. 그래서 저는 현대차 얘기를 하려고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다고요. 현대차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 다만 이제 아직 자율주행이 검증이 안 됐어요. 그래서 현대차는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올해 숙제는 자율주행에서 뭔가 결과물을 좀 내줘야 되는 거 그걸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소강 상태인 거죠, 좀 주가가. 또 한 가지가 요게 이제 텔레그램에서도 어떤 분이 올려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제미나이한테 다시 한번 그려달라고 했던 거고 2027년 세계 1위가 삼성전자입니다. 이게 뭔 소리야? 이럴 수 있는데 주요 기업들의 이익입니다. 예, 보이세요? 삼성이 2027년에 전 세계 1등이에요. 2위가 저기 구글 보이시죠? 3위 애플, 4위 마이크로소프트, 하이닉스가 5위. 밑에가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버크셔에서 5위.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어쨌든 이 기업들이 지금 이 삼성전자가 제일 위에 있는 거죠. 이게 참 상상이 안 가시죠, 지금. 아무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락 하루 만에 가파르게 반등했고 오늘 삼성전자 10% 올랐어요. 이게 상상이 안 갑니다, 저도. 하루에 10%요. 근데 이렇게 올랐는데도 PER 8.2배, 하이닉스 5.7배, 코스피 PER도 9.4배. 이익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니까. 그래서 전 세계 1위고요, 27년. 물론 이게 거짓말이냐고요? 예. 아니죠. 예. 이거는 글로벌 IB들이 추정치잖아요. 27년. 예. 그래서 이걸 거짓말로 볼 수는 없고 물론 27년은 저렇게 벌지 안 벌지는 몰라요. 그때 가봐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메모리가 왕인 거는 명백하고 삼성전자 시총이 1,100조 우선주 합쳐서 하이닉스가 650조입니다. 근데 엔비디아 시가총액 5,800조, 구글이 5,000조 원, TSMC가 2,500조예요. 비싸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예,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지금 반도체를 이렇게 딱 비교하셔가지고 구분을 지으시면 좀 더 명확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슈 좀 몇 개, 오늘 좀 이슈가 많은데 케빈 오씨가 저승사자 아니에요. 제가 이 그림을 왜 이제 제미나이한테 왜 그려달라고 했냐면 마치 어제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기억나는 게 처음 이제 반배정 받고 그죠? 이제 새 학기 시작되고 담임 선생님이 이제 누군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누군지는 알아요. 근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질 않았잖아요. 새로운 담임 선생님. 근데 그 담임 제가 아마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 중학교 때였나 고등학교 때 그 담임 선생님이었나? 아무튼 어떤 선생님 그 별명이 피바다였어요, 피바다. 이름 섬찟하죠. 와 진짜 네, 공포죠, 공포.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지레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약간 케비노 씨가 그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이분이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인간이 잘 바뀌진 않는데 사람이. 근데 저승사자 아니에요. 아니고 진짜 약세장은 긴축이 지속되거나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거나 계속 반도체가 망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장은. 그죠?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둘 다 해당이 안 돼요. 단지 케빈 호시 때문에 무서워한 거죠. 저승사자가 올까 봐.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자산이 다 오르는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 그 안에서 팔란티어처럼 보여주면 AI로 가는 거고 못 보여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쉬운 돈은 없고 이제 에브리싱 랠리는 끝난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서 보여준 거예요. AI로 난 돈 많이 번다. 이걸 보여주니까 급등. 못 벌어? 이제 안 돼. 요런 거죠. 그렇게 확실히 좀 구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동안은 이제 에브리싱 랠리가 이어졌는데 고건 좀 바뀐 것 같고 요거는 쪼금 뭐 제가 시간이 될지 모르는데 한번 그래도 보여 드릴게요. 음. 요건데 요게 이제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연준 의장 케빈 워시. 그러니까 뭐냐면 케빈 워시의 생각은 뭘까요? 이제 얼굴이 너무 크네. 네. 자 케빈 워시는 몰라요. 막연해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인플레이션 극도로 싫어해요. 인플레이션 원인을 지출 증가로 보고 있어요. 무슨 지출 증가? 돈 많이 푸는 거. 정부가 돈 풀고 연준이 거기서 도와주고 큰 연준은 이제 안 된다. 연준 도와주지 마라. 양쪽 하나 하지 마라. 정부가 돈 푸는 건 못 막죠. 감히 트럼프한테 가서 "돈 풀지 마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내가 연준 의장이면 정부를 돈 풀게 도와주지는 않겠다. 그냥 지켜만 보겠다." 이런 거죠.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을 조일 거 아니에요. 돈 푸는 걸 좀 약간 축소할 수도 있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지레 겁먹는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이걸 통해서 물가를 둔화시켜 버리겠다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그럼 양쪽 하나가 중단되고 연준 역할 축소되고 유동성이 마르면 이렇게 유동성 랠리 펼쳤던 에브리싱 랠리가 끝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폭락한 거예요. 요 부분 때문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원인은 인플레이션 원인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공급 부족입니다. 이건 뭐죠? 공급을 늘리면 되죠. 뭘로? AI로. 기업들이 AI 막 투자해 가지고 생산성을 늘려요. 비용 줄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위 노동 비용이 떨어져요. 그럼 생산성이 올라가면요. 비용이 줍니다. 그래서 인플레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케빈 호시 생각은 요 밑에 걸 통해서 금리를 확 떨어뜨리겠다는 게 생각이에요. 트럼프랑 저는 여기서 의견이 일치했다고 보는 거예요. 둘이 의견이 트럼프도 "야 금리 낮춰. 왜 말 안 들어?"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땐 케빈 호시가 "저 이렇게 한번 낮춰 볼게요." 예. 제가 돈 푸는 건 좀 인색해도 AI 기업들 적극 지원하고 막 이렇게 해서 금리 낮춰주고 해서 생산성 개선해서 물가 없게 만들겠다. 예. 그럼 미국 경제 더 단단해질 거다. 예. 그래. 그럼 너 믿고 한번 해 볼게. 아마 그렇게 둘이 합의를 보지 않았나. 예. 안 그러고는 트럼프가 이 사람을 선임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한테 호재거든요. 인플레가 없는데 성장해요. 예. 그럼 금리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수혜는 누가 받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받잖아요. 이 빅테크가. 주문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귀금속보다는 비철금속으로 넘어가지 않겠냐. 이제 투자 이 포인트가. 금과 은의 랠리는 좀 저는 끝났다고 보고요. 그렇게 강한 랠리는. 이제는 비철금속, 구리나 아연 요런 쪽이 이제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니까 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예 개인적인 생각은. 그리고 연준 독립성도 보장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요걸 한번 고민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는 이제 요게 미친 코스피 실적 독일 시총 이겼다라고 썼는데 어쨌든 요게 지난주 이제 영업이익 추정치 대비해 본 거고 지금 코스피가 PER이 9.4 배 밖에 안 돼요. 어제 빠져서 8.9배 갔어요 어제. 어제 기준으로는 8.9 배. 이게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는 9.4 배. 30년 평균보다 못해죠. 여기서 표준 편차 11.3 배인데 중간에서 얼마나 벌어졌냐. 그거 대입하면 6,294가 이때부터 좀 비싸지는 거예요, 추정치가 올라가서. 예. 그러니까 6,200 가면 이제는 진짜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긴 것 같아요. 뭐 그때 또 가 봐야 되겠지만. 근데 지금 5,200은 비싼 게 아닙니다. 이익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미쳤죠? 여기 보이세요? 올해 연간 순이익 증가율 역대급입니다. 다른 2022, 23 예.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요런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좀 설명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어디 갔죠 제가? 예. 얼굴을 또 키워야 되겠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폭발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요겁니다. D램 전체 시장 규모래요 이렇게. 보이시죠? 42, 48 급격하게 늘고 있죠. 예. 요게 원래 이 D램 낸드 시장 규모예요 과거에. 예. 근데 요 추정입니다 추정. 요 회색으로 된 게 추정인데 내년에 추정보다 훨씬 올라가죠. 27년에도 점점 커져요. 이게 JP모건이 한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긍정적인 거고 스페이스X가 xAI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500조가 될 거예요. 둘이 합쳐서. 엄청난 사이즈고요. 예, 상장할 겁니다. 6월에 할 것 같고 인수하는 이유는 AI 로켓 우주 기반 인터넷 모바일 통신 그리고 실시간 정보 플랫폼을 수직 계열화해서 지구 안팎에서 혁신 엔진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엑세는 지금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돈이 많이 든대요. 연간 1조 원 이상이. 합병하면 xAI는 좋죠. 인공지능 회사니까. 스페이스X한테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뭐 상징성은 있어도 돈줄 돼야 되잖아요. 자금줄. 근데 어쨌든 6월 신규 상장 가능성 높아지면서 오늘 우주항공주가 다 폭발했죠. 오늘 미래에셋증권, 하나시스템이 급등한 건 이제 요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리콘2가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삼성의 이가영 연구원님이 써주셨는데 저도 몰랐는데 이 구다이 글로벌이 고객사예요. 실리콘2에. 그러니까 실리콘2는 화장품을 유통해 주죠. 구다이 글로벌도 상장할 겁니다. 곧. 올해 아마 상장할 수도 있는데 화장품 이제 인디 브랜드 많이 갖고 있는 회사죠. 한성 USA 인수 소식에 한성 USA가 실리콘2의 어떻게 보면 경쟁사예요. 예. 그러니까 경쟁사를 인수해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 당연히 반응하죠. 안 좋게. 근데 설사 그럼 구다이 글로벌이 없다고 쳐 볼게요. 미국 내에서. 그냥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마이너스 2.8%가 사라진대요. 매출에서. 전체 매출에서. 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큰 영향은 없어요. 아주 큰 영향. 미국 매출 중에 6.5% 조선민요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리고 당장 그걸 없애는 건 아니거든요. 계약을 중도 파기하면 페널티가 들어가니까. 물량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기에 이원을 하면서 갈 가능성도 있다. 예. 근데 어쨌든 좋은 건 아니에요. 실리콘2 입장에서는 구다이 글로벌을 해 주다가 갑자기 경쟁사를 구다이 글로벌 인수하면 그쪽으로 물량이 많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뉴스는 아니죠. 실리콘2 주가에는 부정적인 건 맞습니다. 맞지만 그것 때문에 기업 가치가 훼손돼서 이제 끝났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예. 어쨌든 한성 USA 인수는 일단은 투자 심리에는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자, 파두가 거래 정지 해제됐습니다. 상장 폐지 없고요. 뭐 다행이죠. 상한가 같고 캐터필러가 신고가를 갔습니다. 이게 수주 잔고래요. 예. 그래서 여기 텔레그램에서 여기 우산 XNNN 여기 운영하시는 PB분들이신데 이분들이 좀 올려주셨고 캐터필러 수정 오늘 그래서 HD 건설 기계도 같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슈들 소개를 드려봤고 이제 보고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 분석부터 좀 할게요. 삼성 SDI는 목표 주가를 올립니다. 예, 실적은 안 좋았지만 테슬라에 한번 공시 소개해드렸죠. ESS 공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ES 배터리 이제 수요가 늘어날 거고 전기차 배터리는 적자폭 축소가 좀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헝가리도 라인을 좀 조정해가지고 가동률이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이번 실적 발표 통해서 삼성 디스플레이 원래 삼성 디스플레이도 알짜 회사인데 지분을 갖고 있는데 아마 이거를 좀 일부 팔아서 현금 흐름을 개선시킬 것 같아요. 이거는 호재고 IM증권의 정원석 연구원님은 대규모 적자가 이어졌다.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은 올해도 감소하고 좀 뼈아픈 게 BMW가 최대 고객사인데 여기 주력 배터리 공급사가 CATL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힘든 게 반도체랑 왜 다르죠? 반도체는 중국이 못하는데 배터리는 중국이 더 잘하잖아요. 예, 이게 좀 아픈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스텔란티스랑 이제 만든 합작 공장에 그래도 전기차보다는 이제 ESS 배터리로 생산을 전환해서 또 리튬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중대형 배터리 매출은 이제 생각보다 덜 감소하는 거죠. 마이너스 2% 감소니까. 그래서 올해 적자폭은 전년보다 8,800억을 줄여요. 적자는 맞는데. 턴어라운드 할 것 같습니다.
또 ESS 이제 북미에서 테슬라 중심으로 생산이 늘어나고 보조금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25년에 830억이던 ESS 배터리 영업이익은 28년 1.4조까지 급증할 걸로 보입니다. 단 이제 이거는 정원석 연구원님도 그렇고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원님도 비슷한 얘기예요. 로봇 배터리 시장 규모는 너무 작아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로봇 배터리에만 기댄 상승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오르면 조금 줄이시고 반대로 하시면 돼요. 급나간다 싶으면 또 비중 늘리시고 이렇게 계속 저는 배터리주들은 트레이딩 하시면 좋겠어요. 너무 손실이 크신 분들 말고 옛날에 사셔 가지고 트레이딩이 좀 낫지 않나 싶고 코리아 서키트는 어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지만 일회성 비용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거 제외하면 실적 좋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리, 특히 메모리 모듈을 만드는데 모듈에 들어가는 기판이죠. 기판 회사거든요. 그게 지금 엄청난 호황이죠, 사실. 가동률 100% 넘고 있고 그다음 소캄 아시죠? 소캠. 요게 2 분기부터 일부 매출 발생할 걸로 좀 보고 있고 브로드컴의 플립집 BGA 이거 테스트 중이에요. 요거 통과한다면 요것도 매출에 잡히겠죠. 너무 많이 올라서 투자 경고 종목 지정됐는데 어쨌든 예 돈을 잘 법니다. 예 주가 올라도 부담 없어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버니까. 원래 이 회사가 기판을 만드는데 주력이 스마트폰 기판이에요. 여기 업황 안 좋죠. 근데 체질 개선했어요. 메모리 기판, 또 소캠, 플립집 BGA 이런 걸로 나가면서 지금 굉장한 호황이죠. 올해 1,315억이나 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 급등했는데 PER 15배밖에 안 돼요. 마치 그 삼성전자 같죠. 주가 올랐는데 PER이 안 올라가요. 예. 그거는 회사가 그만큼 이익 체력이 굉장하다는 거죠. 그래서 급락하면 적극적으로 사래요. 여기 애널리스트 분이 주가 급락하면. 예. 근데 너무 이제 올랐기 때문에 추격은 좀 자제해야 되겠죠. LS도 실적을 어제 냈거든요. 어제 뭐 빠진 이유 아시죠? 기금속 가격이 폭락하는 바람에 LS M&M이 그 구리를 만들어요. 구리 만들 때 부산물이 금과 은이 나와요. 그리고 금, 은 또 만들 때 나오는 게 또 황산이 또 나와요. 이런 순서인데 어쨌든 이제 LS M&M은 좋지만 금값, 은값 폭락하니까 같이 빠져버린 거죠. 근데 뭐 저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LS M&M만 있는 것도 아니고 LS가 예. 두 회사 다 실적 좋았고요. 다만 이번에 이익이 좀 기대에 못 미쳤던 건 전선, 엠트론, IND 여기가 좀 기존보다 예상을 하회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LS전선 27년 이후 구조적 성장이 나올 것 같고 수주잔고 여전히 품질 좋고요. 그러니까 단가 좋은 잔고들이 있는 것 같고 투자 포인트 훼손도 없다. 다만 연간 실적 눈높이는 좀 낮추자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중복 상장도 끝났고 이제 해소됐고 LS M&M, 전선 이런 알짜 회사들이 성장하니까 또 광물 사업 하잖아요. 히토류도 하고. 그래서 괜찮게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판 무라타가 실적 발표했는데 삼성전기 경쟁사예요. 근데 매출 가이던스를 올렸습니다. MLCC 예상대로 견조하다. 스마트폰의 경우도 메모리 조달 비용 급증 등으로 그런 좀 우려가 있죠. 메모리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근데 아이폰 17 시리즈가 너무 좋아서 기대 이상. 삼성전기는 모바일 쪽 안 좋다 그랬거든요. 네, 부진하다. 근데 애플은 또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네, 애플 쪽은 아마 무라타가 하는 것 같습니다. 신규 수주 역대 최대치. 근데 연간 영업이익 가이던스를 낮춰버렸어요. 이렇게 실적 좋은데 왜 가이던스를 낮추지? 이렇게 봤더니 그 일회성 좀 비용들이 좀 나오나 봐요. 소우 필터라는 게 저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주파수 걸러주는 장치인데 저거 영업권 손상 차손 저희가 안 좋으니까 기존 가치보다 깎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것 때문에 좀 안 좋다고 합니다. 삼성전기 PER은 20배고 무라타랑 좀 비슷하고요. 근데 경쟁사인 유니마이크론 이비대는 38배, 36배니까 저는 여전히 삼성전기는 전자랑 저는 같이 간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AI 사이클 타고 있고 엔비디아도 공급 들어갈 거고 그래서 주가 오늘 30만 원 넘었지만 끝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패키지 기판 업종 주가 상승 모멘텀 예. 요 부분은 어제 예 요건 어제 했던 거고 요겁니다 요거. 자 요걸 말씀 안 드렸군요. 소문난 AI 잔치 메인 DC를 가져오느라 다올투자의 김현미 연구원님 요겁니다. 요건 어제 했던 내용이고. 자 2026년에 AI 산업이 학습에서 추론 중심으로 이동하는 전환점이다. 이제는 학습된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고 실시간으로 응답하는 활용 단계로 무게 중심이 이제
추론하는 거죠. 음. 근데 기존의 추론은 단일 인제 응답 방식인데 묻고 답하는, 지금 확산되는 거는 이제 학습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복합적 구조. 나랑 했던 대화도 다 기억하고요. 개인화되는 거예요. 이 특히 개인화 챗봇이, 그러니까 나의 모든 정보를 다 알아야 돼요. 저장을 따로 해 놔야 되니까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는 거죠 사실은. 음. 그래서 그리고 이런 상태고 또 학습과 추론이 동시에 막 수행되면 전력 부하가 엄청 커지겠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발열 이슈가 생기겠죠.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네트워크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그러니까 이런 발열 이슈가 생기면 기판도 바뀌어야 돼요. 그걸 견딜 수 있게. 네트워크 구조도 바뀝니다. GPU 대 GPU, CPU 대 CPU 막 이렇게 서로 그 안에서 통신을 막 주고받는데 통신 밀도가 엄청 올라가요. 그걸 조절하는 스위치 수요도 증가. 거기에도 기판 또 들어가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AI 지금은 어떤 사이클이죠? AI 인프라를 까는 시기죠. 데이터 센터 칩 깔고 막 이런 사이클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반도체 얘기도 하지만 기판 얘기도 하는 거죠. 기판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것도 여기에 맞게 고사양. 예. 그래서 23, 25년은 GPU 중심의 1차 사이클이었는데 26년은 AI 서버, 범용 서버, 네트워크 인프라 동시에 확대된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 요즘에 잘 안 가죠. 독점했다가 좀 변화되니까. 지금은 사실 메모리의 시대고. 그래서 MLCC와 플립치기 BGA 기판이 수혜다. MLCC는 삼성전, 이 둘 다 하는 회사가 어디예요? 삼성전기죠. 그래서 AI 서버용 MLC 채택 확대, 전기차 자율주행차, 공급 능력은 제한적, 가동률 100%. 지금껏 보지 못한 새로운 수요 곡선. AI 서버는 과거 모바일 PC 범용 서버보다 10배에서 100배 이상의 MLCC가 들어가요. 여기에 삼성전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 전력 소모도 굉장히 늘 수밖에 없으니까 MLCC가 전류를 좀 컨트롤해 줘요, 중간에. 엔비디아 렉 한 대 기준 MLCC 탑재량이 H100 기준으로는 25,800개, GB200이 탑재된 NVL72 서버 250,000 개에서 300,000 개, 10배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러니 사이클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루빈 울트라 NVL576의 전력 소모는 GB300 NVL72 대비 전력 소비가 4배에서 5배 확대되니까 전력 소모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기존에 전원 공급 장치를 내장했어요, 안에다. 근데 이거를 외부로 빼버린대요. 이게 전력 소모가 너무 많으니까. 그때 고용량 고점나 MLCC가 또 들어갑니다. 자동차도 있죠, 완전 자율주행. 뭐 요거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요. 당연히 MLCC 훨씬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AI 서버용 MLCC 시장은 삼성전기, 무라타, 타이오, 유대 3사 체제입니다. 못 들어와요. 그래서 거의 독과점이죠. 플립칩 BGA는 장기간 이어진 공급 과잉으로 대덕전자, 삼성전기 엄청 고생했어요. 이제 살아납니다. 올해부터 본격 회복되고요. 이게 이런 AI 데이터 센터에 이제 기판으로 주로 들어가요. 예. 그래서 CPU, GPU, AI 가속기에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독점했던 기업이 아마 이비덴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여기 회사가 일본에. 근데 이제 점점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비덴, 신코 이런 기업들이 다 가져갔어요. 이비덴 혼자 80%, 엔비디아 물량의 80% 얘가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기나 대덕전자가 수혜를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바뀐대요. 네, 점점 비엔비디아 체인으로도 물량이 늘어나면서 확산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성능 네트워크 칩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 고속 신호 처리 위해 다층 플립칩 BGA 기판이 또 필요한데 이 기판도 점점 층수가 올라가요. 예, 플립칩 BGA도 층수가 높아요. 이게 더 올라간다는 거죠. 네트워크용은 PC용보다 사양이 높고요. 서버보다 밑에 있어요. 이 중간에 네트워크용도 수요 증가, 서버용도 증가. PC용은 아직은 좋진 않겠죠. 그러니까 PC 부진을 보완할 게 바로 네트워크라는 거죠. 그리고 아마존부터 뭐 구글 이런 데가 자체집 만드니까 이 수요 대면적화, 이비덴이 독점해 왔는데 이제 달라진다. 비엔비디아 계열의 플립칩 BGA 물량이 증가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요게 비엔비디아. 그죠? 예. 그러면 소수 기업 중심이 아니라 확산되면 우리한테 기회가 오는 거죠.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 선호주는 삼성전기, 중소형 선호 종목은 대덕전자, 관심 종목은 기가비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판도 정리해 드렸고, 자, 반도체 달라진 건 없다. 한투의 최민숙, 김현주 연구원님이 메모리 반도체 섹터 달라진 거 없습니다.
범용 디램 판가 상승률 157%, 낸드 판가 97%, 메모리 수급 개선 여지가 없대요. 여전히 공급 부족. 올해 내내 삼전 닉스의 영업이익 증가분은 대부분 판가 상승. 공급 부족 해결이 안 되면 실적은 우상향이에요. 증설도 소극적이에요. 아니 하고 싶어도 못 해요. 해도 28년은 돼야 늘어나는 거죠. 그때 평택의 P5, 용인의 Y1 이게 이제 아마 8년부터 양산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증설한 것도 있어요. 평택의 P4, 청주의 MI15X, 삼성 하이닉스죠. 요거는 작년 10월부터 장비 발주했는데 요게 양산 들어가려면 올해 하반기는 돼야 되고 이거 대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또 여기는요 HBM이에요. 범용 디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HBM이 집중되니까 범용 디램은 계속 이게 증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디램 낸드 재고가 작년 초에 13주, 낸드가 16주였대요. 재고 엄청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2주. 재고 없어요, 그냥. 예, 재고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족족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HBM 그럼 포기하고 HBM보다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범용 디램의 이익률이 높다. 그럼 HBM보다 범용 디램을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 못 한다니까요. 이미 HBM은 고객과 계약 맺고 올해 얼마를 주기로 확정을 했어요. 근데 그거 안 만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집중해도 만들까 말까인데. 왜요? HBM 만들기가 어려워요. 수율이 안 나와요. 높은 제품이 아니에요. 여기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괜찮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급이 늘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호텔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시황은 뭐 내일 봐도 되니까 일단 호텔, 우리 너무 이제 반도체나 IT 얘기만 하니까 좀 시각을 바꿔서 호텔 그래서 잘 곳은 있나? 신한투자의 김태훈, 최승환, 조상훈 연구원님이 연간 한국의 방문객이 1894만 명으로 15.7%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2026년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2천만 명을 충분히 그러니까 역대 최고의 지금 관광객들이 올 거예요. 근데 그중에 중국이 제일 많아요. 중국이 한일령 때문에 이번에 1월 들어서 중국, 일본 항공 노선은 급격히 취소되고 우리나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행 항공편은 3.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여행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요인은 한류 콘텐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오는데 문제는 공급이 없어요. 뭐가요? 서울 호텔. 이거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서울 호텔 공급 없다. 예. 이 연평균 3.7%밖에 객실이 증가하지 못했던 거죠. 그 호텔이. 인허가 건수를 감안해도 지금 지어도 몇 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 이전에 한국 호텔의 평균 OCC는 객실 점유율, ADR은 평균 객실 단가 60% 초반밖에 안 됐고 11.7만 원. 근데 24년도에는 점유율이 68, 16.9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객실 점유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단가가 오르겠죠. 코로나19 이전 서울 호텔의 평균 OCC가 70%, 12.8만 원. 근데 마찬가지로 24년도에는 79%예요, 지금. 80%면 거의 풀 부킹에 이제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20만 원, 객단가는 최고점 경신했습니다. 근데 싱가포르 사례가 우리랑 비슷하대요. 옛날에 싱가포르가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대요. 공급 부족. 그래서 이걸 대입해 보면 서울 호텔은 30% 이상 상방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비슷하죠. 서울과 유사한 도시고 크기가 싱가포르가 좀 더 크대요. 서울보다. 아시아 대표 글로벌 도시고 초고밀도 인구 구조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청결하고 안전하고 싱가포르 외국인 관광객은 25년도에 1696만 명, 한국이 1870만 명을 처음으로 역전했습니다. 처음은 아니고 16년 이후로. 그래서 여기까지는 싱가포르가 높은데 지금 역전해 버렸죠. 그래서 공급이 제한적이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는데 싱가포르의 호텔 객실 수가 67,114개래요. 삼성급 이상인 미드티어 이상 호텔이 되게 많아요. 83.8%. 네, 싱가포르는 코로나19 이전에도 객실 점유율이 되게 높았대요. 근데 2019년에는 86.9%까지. 이유가 만성적으로 호텔이 적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객실 단가가 192 싱가포르 달러에서 23년에 219, 24에 225까지. 그리고 좀 정체 보이고 있대요.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리고 럭셔리 호텔은 공급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여기 싱가포르 호텔 보시면 요 메뉴에 있는 게 럭셔리. 단가가 엄청 올랐죠. 예. 객실 점유율도 높고.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하면 서울 호텔은 현재 기준으로 상방이 30% 열려 있다고 합니다. 최선호주는 GSPNL, 서부 T&D. 서울 호텔 객실 수는 왜냐면 GSPNL이 제일 많아요. 아니 호텔 신라가 제일 많고 GSPNL, 서부 T&D, JS 코퍼레이션. GSPNL은 매출의 90% 이상이 호텔에서 나오죠. PER은 17.5배 정도 되고요. 서부 T에는 용산 그 드래곤시티도 있고 또 나진상가 신정동 부지 개발하죠. 좀 PER은 좀 높은 편이에요. JS 코퍼레이션은 그랜드 하얏트 서울 인수하면서 호텔 사업 본격화했고 여기가 입지도 되게 좋고 굉장히 프리미엄 호텔이죠. 근데 무엇보다 싸요. PER이 4배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순수 업체는 아니죠. JS 코퍼레이션은 의류 쪽도 OEM도 하다 보니까 섞여서 그런 거죠. 어쨌든 호텔은 저도 역시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저기 시황은 내일 해드릴게요. 예, 오늘 좀 시간 관계상 자, 공시는 해야 되니까 공시하고 이따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LNG 운반선 한 척 수주했고요. 아마 바하마 지역에서 수주 따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천무 다연장 로켓 1.3조 원 노르웨이에 공급합니다. 디지털 대성도 은근히 요즘에 오르고 있죠. 그죠? 요게 주당 배당금 확정했어요. 3월 31일 날 배당 기준일이니까 혹시 디지털 대성 갖고 계시거나 요걸 배당 나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되냐면 3월 27일 저녁 8시인가요? 그 NXT 그 시간까지는 갖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갖고 계시면 이제 배당 수익률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6.38%. 이거는 이제 확정이 된 거죠.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네오팜이 어제 그 피델리티 아시죠? 요게 이제 미국 회사로 알려졌는데 요게 이제 전 세계 각지에 또 법인이 있어요. 버뮤다 지역에 있는 거래요. 그래서 요거 지분을 5.5% 신규 취득했고 화장품 전문 브랜드입니다. 자체 개발 그러니까 생산도 자기가 직접 해요. MLE 기술로 피부 장벽에 되게 특화된 제품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아토팜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민감성 피부 영유아분들 이렇게 자녀분들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은 아토팜 많이들 쓰시죠. 요거 여전히 잘 나갑니다. 잘 나가고 있고 리얼베리어 피부 장벽 전문 화장품 브랜드예요. 작년 성장률이 45% 엄청났고 제로이드는 병원에서 팔아요. 성장률 30%. 다 피부 쪽과 관련돼 있어요. 더마비. 여긴 바디보스 브랜드. 여긴 좀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팜과 제로이드가 매출 비중이 59.3으로 핵심이고 작년 4분기 실적도 괜찮았고요. 아토팜 성장, 특히 수출이 좀 성장하고 있는 게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또 미국 틱톡에 2월부터 론칭 들어가고 26년 매출 올해는 영업이익이 16% 증가할 걸로 보이고 수출도 많이 늘릴 것 같아요. 배당도 꽤 줘요. 예, 그래서 이게 영업이익 추이죠. 꾸준히 오르고 있죠. 저 막대기가.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약간 화장품 회사 중에 가치주 성격이 있는 화장품 회사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다 설명해 드렸고 오늘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일단 오늘 지금 4시가 됐는데 삼성전자가 11% 이게 진짜 뭐죠? 신고가 났습니다. 아무튼 삼성전자가 990조 단독으로 990조고 우선주 합치면 1100조죠. 하이닉스도 9%. 어제 왜 빠진 거예요? 네, 저 난리가 났네요. 하나 시스템 여기 우주 LS 일렉트릭 LS 9% 현대건설 9%, SK 8% 삼성전기 9% 두산 8%.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장입니까? S-오일은 좀 빠졌네요. 그래도 오늘은 여기만 좀 안 좋았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못 올랐어요. 코스피보다. 오늘은 일단 삼천당 제약이 좋았고 파두 상한가 같고 세트레가이 우주항공 케어젠 다지하루만 13% 원희가 IPS 이오테크닉스 주성엔지니어링 HPSP ISC 근데 소부장주들 여러분들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보면 원익도 그렇고 진짜 많이들 올랐어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차트 한번 보세요. 진짜 많이 올랐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오르면 일부는 좀 현금하셔도 괜찮아요. 삼성전자 닉스는 여전히 싸요. 그래서 이쪽은 계속 들고 가시면 좋겠지만 소부장주 중에 너무 올랐다 싶은 거는 적절하게
다 파는 게 아니라 일부 현금화하는 거죠, 좋을 때. 흥분하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매도 절제는 좀 풀 만한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원유가피스 저도 좋게 보는데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불과 6 개월 만에. 6-7 개월 만에. 예, 엄청난 거죠. 여러분도 모르셨죠? 요새 소부장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예, 워낙 오르다 보니까. 근데 뭐 이게 흡프스프 같은 건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어쨌든 이건 잘 판단을 해 보세요. PSK도 최근에 지금 완전히 날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좋을 때 쪼금 줄이는 것도 괜찮다. 다 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자닉스가 저렇게 좋은데 어디가 고점인지 알 방법은 없어요. 근데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대응하시고 우주항공도 마찬가지죠. 너무 오른다 싶으면 일부는 현금화하는 것도. 그래서 요럴 때 이제 한 비중을 30에서 50% 정도 적절하게 이렇게 줄여서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다 좋았고 다만 오늘 실리콘2 펄어비스 이쪽은 좀 안 좋았습니다. 오늘은 뭐 다 올라가서 뭘 특별히 뭘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자,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 다시 하루 만에 9,000억 샀고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 주식 잘하시네요. 어제 밑에서 5조 원 사고 오늘 오르자마자 던져 버리시고. 야, 진짜 외국인 기관이 오히려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어쨌든 용기 내신 거죠. 저는 되게 잘하셨다고 봐요. 어제 같은 날 그 박살이 나는데 그냥 받아 버리셨잖아요. 그 대단하신 거죠, 사실. 결과도 좋았고. 예.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는 마지막으로 스페이스X 오늘 건설기계, HD 건설기계 최근에 확 빠지다가 오늘 하루 만에 반도체 좋았고 증권주도 오늘 아주 좋았습니다. 아, 우리 회사는 언제 가는 거예요? 5,500원이 아직도 왜 이렇게 안 갈까요? 참. 자, 전선 LS 대한전선이 30,000원 넘었네요. 오늘 건설주도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건설 경기도 살아날 것 같아요, 올해는. 다크호스 중에 하나죠. 종합상사 자원 개발하니까 뭐 좋고 오늘은 오랜만에 현대코퍼레이션 좋았습니다. 시멘트도 좋았고 단 오늘은 전업종 다 올랐는데 아까 SOA 같은 정유주 좀 부진했고 네이버도 좀 아쉽고 부진하고 그다음에 아까 뭐 실리콘도 악재 나왔고 뭐 그렇게 좀 일부는 좀 부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지수가 코스피가 플러스 6.84%인데 종목이 아니라 지수입니다. 지수가 미쳤습니다. 이게 참 힘듭니다. 너무 올라도 힘들고 내리면 내린다도 힘들고. 그래도 오르는 게 좋죠, 당연히. 아무튼 5,300까지 왔네요, 거기. 자, 어제 좀 허탈하셨던 분들 오늘 또 기운 내셨으면 좋겠고 단 절제하셔야 됩니다. 오른다고 막 흥분하시면 안 돼요. 자, 아무튼 오늘도 감사드리고 저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라이브 있습니다. 라이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